이쯤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양의지 선수를 잡을 것 같지는 않나요? 근데 꼭 한 명을 지명하라고 하시면 구단이 영입할 것 같은 선수를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히 영훈님, 레이브님, 우리 작가님들이 아니고 특별히 콜라보를 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관련 블로그를 보시다 보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롯데자이언츠 칼럼을 연재하고 계시는 거인야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인야담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롯데 관련 이야기와 KBO에 관련된 글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인야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꽃겨울팀과의 콜라보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거인야담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인야담님의 블로그는 상세 보기,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거인야담님 모시고 좀 말씀 나눌 거는요. 이거 정말 은근히 문의가 많았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거인야담님 블로그에서 진짜 좋은 글을 봐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샐러리 캡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샐러리 캡이 무언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르셨던 분들 혹은 샐러리 캡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 캡이란 무엇인가 하니 샐러리 플러스 캡의 합성어로 해마다 치솟는 연봉이죠. 연봉, 샐러리랑 총액 상한을 모자, 캡을 씌워서 제한함을 의미해요. 연봉을 제한한다는 소리인데 샐러리 캡이 왜 있으며 왜 시행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샐러리 캡은 사실상 소수의 빅마켓 팀들이 좋은 선수들을 독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소위 악의 제국이니 지구 방위대니 하는 그런 유명한 팀들, 그런 팀들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목상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더 이상 돈 쓰기 싫다는 구단들의 저희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샐러리 캡이 그러면 연봉 총액 상한선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되게 될 샐러리 캡은 2021년, 2022년 이렇게 각 구단 연봉 상위 40명의 합산 금액을 정해서 그걸 연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120%를 해서 그걸 샐러리 캡 상한액으로 정합니다. 샐러리 캡이 만약에 높다고 가정을 해보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샐러리 캡 상한액이 높으면 그만큼 구단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FA 영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팀 선수들과 단연 계약 이런 것들을 맺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낮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상한액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샐러리 캡 관리를 그동안 더 잘했던 팀들이 외부 전력을 이렇게 영입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겠죠, 아마. 결국에 샐러리 캡이 상한선이 정해질 때 전체 평균을 내서 정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필수 불가결로 초과를 하는 구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완전 낮은 구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교적 롯데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롯데의 상황을 말하기에 앞서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곧 FA 시장이 다가오니까 구단이나 팬들이 셀캡 계산하기 바쁜데 팬분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2023년 즉 내년 셀캡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만약에 FA 영입을 하게 되면 23년만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최소 26년까지 셀캡을 잡아먹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셀캡 상한액이 정해지게 되면 25년까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은 23년도에 셀캡이 딱 정해지면은 25년까지 그대로 고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100억이 됐다. 네. 100억이라고 가정하에 100억을 25년까지 쭉 유효하다는 말이죠. 적어도 3년 동안은 그 100억 이상을 넘기게 됐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구단들이 머리가 되게 아파지겠는데요. 3년 동안 셀캡 상한액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지만 구단들 입장에서는 연봉 협상 대상자들과 연봉 협상을 하게 돼야 되잖아요. 외부 FA 영입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팀이 1등
우승을 했다. 그러면 선수들 연봉을 많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유분을 좀 만들어놔야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 선수 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BFA 단연 계약인데 그쵸. 우리 롯데자이언츠도 한 번 했죠. 박세웅 선수. 삼성도 있었고 SSG도 있었고 최근에 꽤 많은 구단들이 BFA 단연 계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셀러리 캡과 꽤 관련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미리 연봉 계산을 해놓기. 편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BFA 단연 계약을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긴 기간에 나눠서 연봉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봤을 경우에 셀러리 캡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긴 안목으로 셀캡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1년이 아니라 최소 4년 이상의 셀러리 캡 차트를 만들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네요. 그럼 약간 구단의 마음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신 것 같은데. 네, 롯데 셀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 셀캡 계산을 하면서 기준점으로 삼았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은퇴 방출 및 영입 선수들 전부 다 반영했고, 그 다음에 23년 연봉 협상 대상자들 전부 작년 연봉 기준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일단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가 곧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 셀러리 캡 상한액도 새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FA 예상 연도 내년 이후에 선수들이 뭐 부상 아니면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이탈이 없다. 그렇게 해서 등록 일수를 다 충족을 했다. 라는 걸 네. 가정하에 만들었습니다. 롯데표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팀 연봉 총액이 확 줄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12억을 받던 이대호가 은퇴했지만 한치용 계약이 21억이 남아서 그 감소분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작년에 계약한 정훈 선수 연봉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 액수가 2.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성민구 단장 부임 이후에 9년 동안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꽤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롯데자이언츠가 셀러리 캡 관리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박세용이 미필이라는 점입니다. 어째서? 아, 2년! 네, 만약에 셀캡에 여유가 없다 싶으면 박세용을 군대 보내버리면 됩니다. 오, 박세용이 군대에 가게 되면 연봉이 아니라 군 보류수당을 받게 되는데 군 보류수당은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셀캡에 14억 정도의 여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부분은 다른 팀은 불가능한 롯데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까지 어쩌면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계약을 할 때. 아마 박세용 선수 계약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건 나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예상하기에 23년도부터 시작되는 셀러리 캡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금액 기준으로는 한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 110억. 선수들 옵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네, 특히 양현종 같은 선수는 옵션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옵션을 다 달성했느냐 아니면 일부만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크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옵션 내용이라고는 2대5 우승 계약 정도밖에 없죠. 네. 네, 물론 뭐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슬프지만 그 다음 그거 외에는 저희가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롯데는 110억 기준으로 한 37억 정도 내년에 남는 것 같고 내후년엔 65억, 그 후년엔 76억 이 정도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남네요? 네, 이것도 사실 원래는 더 많이 남았었는데 박세용 계약을 제가 반영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서 줄어든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롯데는 근 몇 년간 셀러리 캡의 대비를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방출된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좀 비교적 고연봉을 받던 선수들이 방출이 됐다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은데 방출 선수들을 영입할까 뭐 신정락 선수라든지 네. 해도 연봉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지금 롯데가 이렇게 셀러리 캡을 관리를 한 와중에 제일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FA를 3명도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원하는 선수들은 다 찔러볼 수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그렇게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러 비싼 선수들만 골라서 이렇게 뭐 3명을 영입하는 게 아닌 이상 최대치인 3명 꽉 껴서 영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셀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롯데는 일단은 셀러리 캡을 굉장히 관리를 해놨으며 FA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다른 구단들을 살짝만 살펴보면요. 지금 셀러리 캡에 가장 좀 여유가 없는 구단이 SSG 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SSG일 거고, 그리고 좀 롯데랑 비슷하게 여유가 있는 구단이 하나, 키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키움은 FA에 그렇게 막 엄청 큰 돈을 쓰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아직 리빌딩 기조를 가져간다면 글쎄요. 사실상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팀은 롯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NC 다이노스는 왜 지금 제외를 하냐면 4팀 FA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FA 시장에 잘 셀러리 캡 상한선에 부딪힘 없이 FA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건 롯데 자이언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한 팀이 있는데요. 네. 그 팀은 두산입니다. 두산이 사실 셀러리 캡 여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 팀은 아닙니다. 박세혁을 잔류시키는 게 일반적인 전략인데 지금 두산을 둘러싼 상황이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새로운 감독님이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새로운 감독님께 약간 선물 같은 의미로 FA를 좀 크게 해주긴 하죠. 그리고 마침 지금 시장에는 두산 출신이었던 양의지라는 선수가 나왔죠. 그리고 양의지 입장에서도 두산 복귀 후에 올해 이대호가 그랬듯 화려한 은퇴식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NC가 놓칠까요? NC는 여유가 많기 때문에 아마 양의지한테 다 투자한다면 뺏기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두산이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퐁당 연봉 책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두산 입장에서 셀캡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위반을 안 할 수는 없어요. 1년 정도는 위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만약에 양의지가 100억 규모라고 치면 40억, 10억, 40억, 10억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피해갈 수 있게? 네. 1년만 위반을 하면서 제재금만 내는 거죠. 신인 드래프트권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KBO에서 승인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디퍼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디퍼 계약이요? 뭐 한국말로는 추후 지급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MLB에서는 이미 셀캡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계약들이거든요. 네. 어떤 계약이냐면 선수 연봉 중의 일부를 선수가 은퇴한 후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계약을 디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조금 약간 편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KBO에서 승인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따로 안 된다는 명시가 없으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 되게 불이익이 있어서 이거 좀 진짜 좀 싫겠다. 구단 입장에서는 계산하기도 머리 아픈데. 그렇죠. 한 번 초과하면 일단 초과한 금액의 50%를 제재금으로 내야 되고 두 번 연속 초과하면 초과한 100%,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꺼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 그 돈을 내면은 한 번 내지 뭐 할 수 있겠으나 2회 연속 초과 시에 1라운드 지명권 하락이 제일 진짜 많이 걸리겠어요. 갈수록 신인들을 키워서 쓰는 거에 더 중점적으로 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신인 지명권이 하락한다는 거는 용납하기 힘들겠죠 아마? 무조건 손해죠. 그러면 이제 거인여담님께서 약간 두산이 조금 양의지 선수 영입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NC 다이노스가 끝까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쯤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양의지 선수를 잡을 것 같지는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돈이 문제는 아닌데 과연 성민규 단장이 양의지를 원할 것인가? 네, 요새 좀 포수 논란이 너무 많아서 네. 그 거임야담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샐러리 캡에 여유분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제 의견을 잘 안 밝혀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잡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누굴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컨 포스로 누굴 쓸 것이냐 이걸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꼭 한 명을 지명하라고 하시면 구단이 영입할 것 같은 선수를 얘기해 볼게요. 유강남을 영입할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살짝만 말씀해 주시면. 성민규 단장이 부임 이후에 지금까지 FA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드라든지 외부 선수들을 영입할 때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이 전성기 나이 때문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주한 선수를 영입할 때도 얘기했었고 추재현 선수를 영입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기조를 봤을 때 양의지는
충분히 좋은 선수지만 아무래도 에이징 커브 음.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박동원 선수나 유강남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강남 선수가 가장 젊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FA 여유가 있고 롯데 셀러리 캡 상황 살펴봤고 네. 셀러리 캡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딱히. 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방금 좀 길게 설명은 봤지만 셀러리 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2번 위반할 시에 신인 라운드 지명권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진짜 좀 잘 지켜서, 그리고 한 번 위반해도 돈 내는 거 좀 아깝잖아요. 우리 유니폼 값인데 다, 유니폼 값, 티켓 값인데 다. 그래서 아까우니까 잘 계산을 지금까지는 잘 해왔고 FA 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거인야담님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첫 녹화라 조금 많이 긴장도 하셨을 텐데 감사드리면서 블로그 소개 타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 녹화라서 물론 뭐 뒤에 후속 녹화가 더 있는 건 아니지만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거인야담을 치면 안 나옵니다. 오, 그럼요. 다음에서 거인야담을 쳐야 나옵니다.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네, 네이버가 제 존재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거인야담님의 블로그가 네이버에서 쳐도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오늘 거인야담님과 함께했습니다. 셀러리캡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이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어쩌고 저쩌고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언젠가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반응이 좋으면 거인야담님도 한 번 더 초대를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고결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거인야담님의 블로그를 많이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의 딸 꽃겨울과 거인야담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 뭐 이게 원래 공식 마무리 멘트인가요? 네, 안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